슈팽글러는 역사가로서 전임자를 갖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러한 그 이전의 사상가의 사상을 간추려 보기로 하자. 첫째로 중요한 것은 1668년 나폴리에서 탄생한 지오반니 바티스타 비코일 것이다. 비코의 사상은 본서와 매우 흡사한 선을 더듬는 것이었다. 그는 인간이 있어야 할 모습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 아웃사이드가 구상하는 인간상과 역사가 보는 인간상, 이 양자에 아울러 관심을 가졌었다. 그가 좋아한 저작가는 플라톤과 타키투스였는데 그것도 이 두 인물이 사상의 두 가지 관점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비코는 그의 저서 신학문에서 후일의 니체가 생각한 바 역사 순환의 사상을 피력하고 있다. 제임스 조이스는 이 생각을 그의 피네간스 웨이크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비코는 문명은 종교 사상으로부터 시작되어 추상 사상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보의 시대에 살던 비코는 추상 사상의 시대 뒤에 문명의 붕괴가 온다는 것을 슈팽글러만큼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요한 작품 보편 법칙에서 그는 인간이 갖는 진화력이 법칙을 만들어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것과 사회는 그 성원인 천재들의 사상에 의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했었던 것이다. 비코가 탄생하기 약 1세기 전에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피에르 발랑슈가 리옹에서 태어났다. 그의 미완의 대작 전생은 광대한 사상 범위를 가진 것으로 종교의 발생 이전의 인간에서부터 궁극적으로 완성한 인간의 가능한 형태에 이르기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전생은 3부로 나누어진다. 제1부는 올포이스, 선사시대에 있어서의 인간을 취급하고 제2부 공식은 슈팽글러와 동일한 영역을 탐구하고 있다. 그러나 박력과 통찰이 훨씬 모자란다. 제3부 미완의 속죄의 도시는 인간이 어떠한 것으로 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발랑슈의 관점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다. 흉과 가치, 기율과 권위의 필요를 인정하고 루소적인 자유와 진보의 개념을 싫어했다. 발랑슈의 비전이 갖는 폭과 용감성은 우리나라에서나 그의 모국에서나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슈팽글러가 그의 저서를 읽을 수 있었는가는 의심쩍은 일이라 하겠다. 슈팽글러가 서구의 몰락의 저서를 시작하기 20년 전 보스턴 태생의 형제 헨리 아담스와 브루커스 아담스는 역사의 법칙에 대한 골똘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보다 앞서 젊은 불란서인 알렉시스 드 로크벨은 반년간 미국을 방문하여 정치적 현실을 시찰한 결과 유명한 아메리카의 데모크라시를 저술하였는데 거기서 기족인 그로서는 자연스러운 고답적이고도 초연한 태도로서 대중에 의한 통치를 혹평했다. 그는 이 신국가가 갖는 정력과 박력을 칭찬하였기는 하나 구라파에서 너무나 많은 정치적 불안을 보아온 터였기 때문에 이 정력과 박력의 것이 어딜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제임스 일가와 친근한 아담스 형제도 데모크라시의 불신을 보스턴인에게 부식시켜 서구 문명은 붕괴하고 있으며 종말이 멀지 않다고 공언했던 것이다. 젊고 정력적인 국가에서 번영과 진보의 세기 한가운데에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담스 형제는 끝내 유명해지거나 인기를 끌 수 없었다. 브루크스는 문명과 멸망에 관한 법칙이라 하는 불길한 제목의 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에선 주로 무역과 인구에 관한 법칙이 취급되어 있다. 잉여 에너지가 과중한 국내적 긴장과 압력을 발생시킬 때 멸망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 브루크의 주장이지만은 이것은 19세기의 역사가로서 아웃사이더의 사회 이론의 가장 근사한 논술이라 하겠다. 그는 말하기를 물질주의가 증대하면 상상력이 감퇴한다. 그 결과 사회 전체에서 자기 표현이 불가능케 되어 그것이 사회를 단숨에 분열시킬 양상을 띄우게 되는 것이라 한다. 헨리 아담스는 이보다 훨씬 면밀하게 서구의 몰락을 논하려 애썼고 수학적 법칙을 꾸며내려 하였다. 이 법칙은 세계의 연령에 관한 뉴턴의 성경적인 계산, 이것은 아셔 대주교와 구약 다니엘스의 기초를 두고 있다. 과거의 같은 감명을 현대의 독자에게 주는 것이다. 아담스는 오히려 엘리어트적인 기질을 가졌으며 자국과 동시대를 배척하고 구라파에 순례하여 그 사원의 구원을 발견하였었다. 그의 최량이며 최미의 서 몽쉘 미셀과 사르트르는 중세의 분위기에 가득 차 끝내 정신의 근원을 찾아낸 사람의 뛰어난 정신이 깃들어 있다. 그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명케 한 것은 헨리 아담스라는 그의 자전이다. 그러나 그가 우리 문명의 앞날에 있을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경향이란 저서에서이며 거기서 그는 우리들의 물질적 진보가 무한히 계속한다든가 세계적 공산주의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배척하였으며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종교라는 이념에 대해서도 그러한 길은 자살이나 다름없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유일한 희망은 역사의 과학이 문명이 더듬어 나갈 새로운 미지의 길을 나타내게끔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니체적 울림을 갖는 말을 하는 것이나 결코 아담스는 아무런 것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그가 중세의 사원에 구제를 바란 것은 엘리어트가 영국 국교회를 인정했던 것과 같은 한 가지 도피라 비판할 수 있지만 몽쉘 미셀과 샤르트르를 읽으면 누구든지 헨리 아담스나 엘리어트와 같이 중세의 그리스도 교회에 매혹되기 마련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